안녕하세요. 저는 다음교육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반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의 내신을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기 오픈하게 될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하이퍼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다음 교육에서 하이퍼반 내에서도 다양한 층계 반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높은 반은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실력을 유지시켜주는 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운영하게 될 반은 살짝 그보다는 아래쪽에서 약간 빈틈이 선행을 했으나 빈틈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빈 구멍을 메워가면서 점차 실력을 끌어올리고 종국에는 최상위권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시킬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이퍼반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3, 4월에는 대수 개념 실력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 5월 7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모든 것을 다루진 않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겨우에 중학교 3학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텐데, 이때 저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는 반드시 선행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이 세 과목의 높은 수준의 선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수되는 공통수학의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형이죠. 직선의 방정식, 평면 좌표,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것들이 테마로 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또 하나가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열 조합입니다. 순열 조합은 장차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사용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단원이기도 한데, 또 하나 이제 순열 조합이 가지는 숨어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나가는, 혹은 다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서 문제를 통제해 나가는 능력, 그것과 관련된 단원이 순열조합입니다. 앞으로 대수나 미적분 그리고 공통수학에서도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가정 1, 가정 2, 가정 3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별개의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순열조합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우를 따지고 가정을 쪼개어서 하나하나의 생각을 통제하는 연습. 이 연습이 은연중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연습이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도형은 직접적으로 지수,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등에서 도형과 관련된, 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표현, 그 표현에서 대칭성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칭을 보는 능력과 관련돼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꼼꼼히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대수와 미적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함수인데요. 얘는 말할 것도 없죠. 역함수, 합성함수 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대수와 미적분 원에 나오는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가 앞으로 장차 꼼꼼하고 높은 수준의 선행을 탄탄히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름방학 때부터 폭발적으로 아이들의 선행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하이퍼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출발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걸맞은 학생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 대상을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앞으로 3가지 학생들이 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성실하지만 타고난 수학감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 중에 하나인데요. 성실해서 주는 컨텐츠들을 다 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꾸준히 했는데 사실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법이 명확할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공부법이 존재하는데 사실 수학감이 좋은 학생들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수학감이 좋은 친구들은 하나의 개념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스스로 이것들을 응용해서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려줘도 2개, 3개를 깨치고 뭐 10가지 깨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수학감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개념을 알려주고 활용 예시를 알려주면 딱 이 예시만 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문제들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형태가 달라지는 문제들은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실 좀 더 많은 양의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딱 걸맞은 학습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아주 꼼꼼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출제 요소를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묶어서 왜 이 문제들이 이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문제들인지 강사가 직접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 출제 요소는 이렇게 접근하면 접근이 되는 문제가 풀리니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다른 문제들을 분류된 문제들을 풀어보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과 문제들에 대한 연계성을 조금 더 친숙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은 선수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선행으로 나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간 단계에서 뭐 약간 점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출제 요소를 짚어주고 여기에 대한 접근법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단원이 잘 되면 이 단원을 베이스로 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선수 개념과 문제풀이를 확실히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학생이 있는데요. 수학감이 있어요. 알려주면 잘 이해하고 다른 것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또 다른 형태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많은 수준의 학습을 해놨을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 3학년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시기들인데요. 고등학교 내신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해서 깔끔한 형태로 2분 내에 풀어낼 수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결국에 시간 내에 푸는 게 핵심이 될 건데 이 시간 내 문제들 숙련도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질뿐만 아니라 양 또한 필요합니다. 이미 기출은 정말 많이 쌓였고 이 여러 가지 교육청 기출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형 형태의 문제들 이것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어야 실제 숙련도가 생기고 내신 성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학생들 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양 자체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일관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수업 회차 회차당 이벤트들이 없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똑같은 구성으로 테스트 보고 수업하고 과제하고 과제 검사하고 테스트 점검하고 딱 정해진 틀에서 꾸준히 수개월 동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회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양의 과제들이 아이들에게 나가고요. 그 과제를 깔끔히 해서 오답 정리까지 해오는 게 다음 시간까지 과제고요. 그 과제를 못한다면 클리닉 시간에 남아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쪼우고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나기 전에
수학 공부를 하는 일관된 그 루틴을 회차별로 넘어가는 이 루틴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습관이 먼저 만들어지면 이제 1월, 2월부터 폭발적으로 학습량을 늘려서 공통수학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감이 있으나 루틴과 규율이 필요한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루틴과 규율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행이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수학 머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모종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선행이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행의 효과는 명확하거든요. 저는 못해도 대수와 미적분 원 이것의 실력 이상의 수준을 즉 수능 기출까지는 다루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선행이 가진 효과 첫 번째는 2학년 학습 부담의 경감입니다. 2학년 때는 정말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때 대수와 미적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대수와 미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다른 과목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숨어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1학년 내신 대비 직접적으로 대수와 미적분에서 배웠던 것들이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에서 배운 삼각함수가 복소수를 해석하는데 이미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교육과정의 외의 접근법이나 사실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적폰에서 다룬 3, 4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 분석, 여러 가지 그래프 간의 교점에 대한 분석 자체가 이미 2차 함수와 직선의 분석, 교점의 분석, 2차 함수끼리의 교점의 분석 등의 역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수와 미적분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선행이 진행된 학생들은 공통 수학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반드시 누려야 될 거고 그 선행이 느린 학생들은 빨리 선행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생들이 저희 반에 가장 적합한 학생들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 명확히 네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념과 문제에 대한 연결 구조를 확실히 잡아주는 것.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개념에 대한 또렷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출제 요소 1, 2 이런 문제 이런 출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야.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요. 이 출제 요소에 벗어나는 새로운 출제 요소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기출들을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기출들을 여기에 묶어서 아이들에게 쭉 제공을 합니다. 출제 요소와 유형은 조금 다른데요. 유형은 만들기 나름이라서 유형은 사실 유형 1, 2, 3로 해나가면 사실 무한계가 됩니다. 모든 유형에 대한 풀이를 다 암기를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사실 모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출제 요소란 것은 서로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이 공통점과 관련된 접근법이 존재하니 이 접근법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라본다면 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다. 사실 학생들 눈에 다 달라 보이는 문제지만 풀이법은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 속에 담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접근한 게 아니라 출제 요소와 그 접근법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접근법에 대한 정리로서 문제들 하나하나의 경험치를 늘려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파생되는 모든 수능 내신의 출제 요소를 정리한 다음에 출제 요소별로 문항들을 학생들에게 분류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접근법을 소개하니 뒤 문제들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나 거기에서도 좀 더 활용도가 높은 풀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학생들에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혼란을 좀 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다 혼합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제 요소에 대한 해석법과 접근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들 천천히 쪼개고 분석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풀어낼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출제 요소와 거기에 대한 접근법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자료는 사실 넘치는 시대거든요. 정말 기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그 재료들은 이미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가공 처리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도 가공의 일종이고요. 또 하나의 가공은 테스트나 여러 가지 내신 대비에 임박해서 제공되는 학교별 모의평가 그리고 학교별 부교재 변형 여러 가지 유사 문제들을 찝어주는 것 이런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니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커리큘럼 구성이거든요.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커리큘럼 구성을 설명해 드릴 텐데 대치동에서는 개념, 실력, 심화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용어들은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만의 기준으로 개념과 실력, 심화 구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시리즈들을 쭉 아이들에게 선행을 단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관리와 마음인데요. 관리라는 건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을 깔끔히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교진과 함께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많아도 한 명 한 명의 특성들 공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과제를 잘 해오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봤는지 그 오답은 꼼꼼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과제 관리, 오답 정리, 그리고 클리닉 과정에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습 상담 그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제가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제 고객이고 고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개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서술 개념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단순한 교과서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서술, 또 하나는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수식에 어떻게 그래프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 구현해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어,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로 개념 필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상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기를 시킬 수는 없고요. 다 교재에 수록이 돼 있고 이것들 아이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아이들에게 판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문항들을 출제 요소별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테마 7에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평행 이동하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문항들을 이렇게 쭉 소개해주고 있고 이것들이 학생들이 풀어야 될 과제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는 상세한 간략한 코멘트가 기재가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눈에는 사실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다 달라 보여요. 그러나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지금 y는 t 평행 이동하는 직선 그리고 y는 t 평행 이동하는 직선 얘는 이제 y는 x를 아이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얘도 기울기 1인체로 평행 이동하는 직선 그리고 이것도 역함수인데 평행 이동하는 직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점의 개수를 함수를 깔끔히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항을 접근을 시키고 있고요.
얘는 또 다른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무리 함수의 대표점.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함수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대표하는 점들이 존재합니다. 지수로그는 0,2, 1,0과 같은 점들이고요. 무리함수, 유무리함수도 그 함수를 대표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점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유형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들을 점검하고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수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테스트는 정말 좋은 학습 재료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테스트 점수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빵점 맞아야 된다. 네 학점이 뭔지 안 거 아니냐. 다 점검만 할 수 있으면 속상하겠지만 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테스트도 학습에 대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요. 물론 0점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출형 휘어잡기가 있고 최고난도 정복하기 두 가지 형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는데 빈출형 휘어잡기는 보통 제가 20문제와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문제들이 흔한 형태의 유형들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작업이고요. 20분 동안 30분 동안 20문제를 모두 보고 끝내게 하고 못 풀겠다 싶으면 넘어가게 합니다. 쭉 넘어가서 못 풀었던 문제, 넘겼던 문제, 틀렸던 문제 그리고 아쉽게 풀어봐야 점검해야 될 것 같은 문항들 그 문제들에 대한 유사 이제가 나가는 클리닉지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클리닉 시간에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거기에 맞춰서 두 문제 학생들이 제공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이 형태의 문항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난도, 최고난도 정복하기인데요. 얘네들은 5문제와 30분 줍니다. 정말 긴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사실 수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짬을 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볼 수 있는 최고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화 개념과 출제 요소에 대한 해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가는데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이 끝나면 가장 간략한 해석법과 풀이법을 주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것을 몸소 예시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 풀이들은 사실 4줄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내신 기출, 교육청 기출의 변형을 기출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히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냥 똑같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제 숫자가 바뀐 문제, 하나는 어느 정도 문항의 구성이 바뀐 거. 얘는 이 출제 요소를 담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부교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연습 교재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한 6회 정도 아래에서 나가는 타임어택 훈련이고 학교별로 시험지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경기고에서 20회 정도 된 테스트지가 학생들이 제공이 되고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한 달 전부터 진행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한 개 한 개 다 스타일과 문항수에 맞춰서 시험지들이 제작되고 나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내신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 진도를 어떻게 시리즈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쓰이는 교재는 개념 실력 과정에서 활용되는 교재입니다. 목표는 교과서적인 개념을 아주 깔끔하게 오류 없이 잘 숙지하고 정리하는 게 이게 목표인 수업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출제 요소별로 문항들을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중간 난이도에서 중상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실력 심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화 개념과 모든 출제 요소를 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중교재 EBS, 교육청 평가원, 수능, 경찰 사관 기출들을 잘 분류하고 그리고 그 변형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수업이고요. 보통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선행 단계가 끝나고 이것은 내신에 임박해서 나가는 심화 교재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커리큘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개념 실력과 실력 심화에서 활용되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남은 소중한 기간 동안 어떻게 선행 커리큘럼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7일에 개강하는 공통수학 코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형과 함수, 순열조합을 정리하는 과정, 높은 수준의 선행을 위해서 선수되는 중요한 개념과 접근법, 그리고 문항들을 연습해보고 그 학생들의 그 수학에 대한 태도나 관점들을 먼저 교정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여름방학에 대수 실력 심화로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회 동안 오답 정리와 함께 수열,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그 높은 수준의 실전 문제들을 다룰 거고요. 이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평가 수능 기출들을 고난도 문항들을 다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가 끝나게 되면 사실 미적분 원이 더 중요한데요. 미적분 원은 2학년 때 일단 학생들이 겨울방학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적분 원을 제대로 학습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최대한 꼼꼼히 다져두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9월, 10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기간에 개념 실력으로 인해서 과정으로부터 조금 더 수투에 대한 그리고 미적분 원에 대한 5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정하고 꼼꼼히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기말고사 끝난 그 과정으로부터 15회에 걸쳐서 미적분 원에 대한 실력 심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제 교육청 평가, 수능, 경찰사관 기출, EBS 계열의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파해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할 것입니다. 15회를 잡은 이유는 이 중간중간에 제가 오답 정리라는 테마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행 과정이 끝났다면 1월과 2월에 폭발적으로 공통수학에 대한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 대수와 미적분 선행을 쭉 이어나가면서도 공통수학에 대한 그 감을 쭉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컨텐츠가 고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말 전범위 테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일요일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클리닉이 있는데요. 일요일 10시부터 10시 사이에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이때는 뭐 미제출 과제를 학생들 소환해서 마무리 시킨다든지 근데 목적은 사실 이겁니다. 공통수학에 대한 주말에 전범위 테스트를 할 건데 학생들이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때는 두 세트 공통수학 1 한 세트와 공통수학 2 한 세트의 문제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7주 기간에 총 각 7세트씩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그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제 각각 한 세트로 줄여서 공통수학 한 세트씩 6주간 6세트.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공통수학 2 7세트 등등 각 주마다 1세트씩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시험지와 오답 정리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름방학에 일요일날 시간을 못 낼 것 같으면 학생들이 방학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에서 5시 사이에 운영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을 소환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쭉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공통수학 감을 유지시킨 다음에 폭발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공통수학 1은 이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공통수학 2는 정규반에서 쭉 1월, 2월 동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짤 거고 이제 곧 그 5월 7일에 오픈하게 될 공통수학 코어 과정이
이것에 대한 기본기 다지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과제 오답 문항들을 쭉 추적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이 과제를 얼마나 했고 뭐 얼마가 안 돼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다음날 10시에 나가는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과제에 대한 피드백 조교지들이 성실하게 이제 꼼꼼히 아이들이 어떻게 과제에서 무슨 점이 모자라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대한 무슨 문제를 틀렸고 어떤 유형이 약점인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제는 진행 몇 단원이 안 돼 있고 어느 단원 잘 돼 있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성실하게 과제를 했네요.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학생들의 학습 상황들을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반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현재 4년차 내신 대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5년차가 되겠네요. 그동안 제가 쭉 팠던 외길이 하나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지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저를 찾는 학생들은 수학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수학을 학습하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수학을 잘하고 장차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목표와는 다르게 저는 목표를 좀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매일 사실 출근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더 깔끔한 학생들에게 깔끔한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것이 반영된 커리큘럼이 자꾸만 옥석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내신 1등급이 목표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해서 조금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 상위권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심화 개념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반을 이제 올해도 다시 새롭게 오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